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지갑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신분증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고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가 거의 모든 매장에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심지어 교통카드도 핸드폰으로 가능한 세상이라 정말 편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많이 답답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결제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깝고도 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을 거의 못 가지만 노재팬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로 일본이 있었죠. 거리상으로 가깝다 보니 비행기 값도 저렴하고 물가도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것은 바로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있을 목적으로 다회용 교통카드인 교통패스를 구입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하루 이틀 계획으로 패스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다녔을 때는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통패스를 구입하면 우리나라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님에게 직접 보여주고 날짜를 확인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현금으로 그때그때 낼 때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일본 버스는 뒷문으로 탑승해서 앞으로 내리는 시스템인데요. 탑승을 할 때 티켓을 뽑아야 합니다. 마치 은행에서 대기번호표를 받는 것처럼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번호표와 함께 돈이 나오는데요. 거리에 따라 한 정거장 늘어날 때마다 내가 내야 하는 돈을 표시해줍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내가 이동한 거리에 딱 맞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1,150원, 1,350원 이렇게 딱 맞는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죠. 대신에 요금통에는 돈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락실에 가면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주는 교환기계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금통 앞에서 돈을 바꿔서 요금을 내는 곳에는 정확히 내가 낼 요금만 내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버스 시설과는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버스에서는 미러링이 가능한 버스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 화면을 좀 더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송출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이 큰 태블릿이 내장되어 있어서 장시간 이동 시에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옛것을 중시하는 일본이라지만 굳이 편한 것과 불편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편한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한국의 버스에서는 미러링을 위한 화면이 내장된 버스가 있다고 해. 오랫동안 이동하는 버스에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미 교통카드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뭘 더 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티켓을 사거나 할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미리 티켓을 구입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현금을 내릴 때 바꾸고 요금을 계산해서 요금통에 넣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본의 비효율과 비교된다. 우리도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게 무슨 좋은 문화라고 옛것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옛날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냥 비효율적인 것일 뿐이야. 이처럼 우리나라의 버스 시스템과 비교되는 일본의 버스에 답답해하는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일본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버스랑 연결하다니 최고다. 넷플릭스로 미뤄둔 영화 몇 편이면 10시간도 가뿐하지. 요즘 일본은 버스를 타면서 도대체 언제적 버스인지 궁금해질 지경이야. 아직도 현금 쓰는 곳은 한중일 중에 일본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현금을 환전해서 넣지는 않을 거야.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뒤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한국에 놀러 가면 놀라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졸다가 급하게 내리기도 어렵지. 한국처럼 스마트폰 탭으로 대중교통이 통합되면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갑자기 똥이 마려울 때 말이야. 한국은 택시랑 버스, 지하철까지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 딱히 카드를 연결하지도 않고 태그하면 알아서 거리에 따라 할인도 된다니까. 굳이 일본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으면 사람들이 조용하다는 것뿐이야. 솔직히 화려한 것은 알겠지만 그냥 버스에서는 자는 것이 최고지.
괜히 비싼 기능만 잔뜩 넣어둔 한국 가전제품 같은 버스다. 일본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한국인들이나 멀미를 즐겨라. 나는 버스에서 책을 보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보면 집중이 잘 된다. 심리적인 요인 같지만 좋은 것을 어떻게. 일본 고속버스나 기차에도 미러링 기능을 넣어주면 좋겠어. 그저 디스플레이 하나 없다고 불편하지 마라. 요즘 일본 20대들을 보면 불만이 많고 해결하고 개척하려는 정신이 전혀 없다. 한국 아이돌을 따라하는 놈들도 있으니 앞이 캄캄하지. 우리 때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따라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 가기 전에는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돌아와서 답답하고 세련되지 않은 대중교통에 충격을 받았어. 경험하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 같은 시스템이겠지. 한국은 엄청 빨리 발전했지. 솔직히 15년 전만 해도 일본이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요새 보면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결국에 이란 관계는 안 좋아질 거야. 오직 선제 공격만이 답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한 달 동안 한국 여행을 다닐 거야. 그때 사용해보고 후기도 공유해줄게. 한국에서 기차는 많이 타봤는데 고속버스는 아직 못 타봤거든. 솔직히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버스가 연결되면 이용 안 할 사람이 없지. 유튜브나 야후 뉴스만 봐도 두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큐시버스에도 당장 적용해주길 바래. 일본은 변화를 포기한 나라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지.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이 넘쳐나오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민을 생각해야 돼. 지난 10년간 일본의 암 환자 증가세가 무섭다. 나도 가끔 도쿄 시내에 가면 버스 탈 때 헷갈릴 때가 있어. 거리마다 요금이 다르고 버스마다 요금통이 달라서 신경 써야 한다. 이어폰 꽂고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내려야 할 때는 할 수 없이 다음 정거장까지 갔던 적도 있어. 지난주에 후쿠오카에 친구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했다. 결국에 4시간 동안 창문만 바라보다가 집으로 왔어. 충전기도 있었는데 충전할 방법이 없었어. 한국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2021년이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람도 전원이 나간 것 같이 불편한 세상이야. 버스같이 장시간 이동할 때에는 충전 단자가 필수적이지. 미러링은 기대도 안 하니까 자리마다 충전기를 설치해줘.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친구 집에 놀러가서 스타일러랑 로봇 청소기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이미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